그 지상파와의 악연, 유출 경로 밝혀낼까? 경찰이 한동훈 장관과 한 장관 가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떤 의도를 갖고 유출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MBC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MBC 보도국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MBC 노조가 막아섰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판사가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비켜주시죠. 지금 부당한 법 집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건 항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영장 집행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까? 비켜주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됐습니다. MBC가 영장 집행하도록 아니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실 겁니까? 자, 경찰과 노조의 대치 상황, 그 상황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MBC 해당 기자 그리고 보도국의 압수수색, 어떤 연유로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돼서 MBC 기자인 임모 씨가 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튜브 방송 등에게 유출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MBC 기자 임모 씨, 보도국, 국회 사무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야당 성향의 인사인 서모 씨가 한 장관의 이 청문회 자료를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에게 전달,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이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 장관과 가족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야당 성향 인사에게까지 흘러졌는지에 대한 이른바 문제 제기를 이 김민석 의원이 한 건데, 경찰은 자료 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를 통해서 MBC의 임모 기자가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발부를 한 것입니다.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강서구의 김민석 구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스캔본 파일이 아니라 사진 파일로 누군가가 이제 전달해줬다는 거겠죠. 찍어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한 거를 캡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측이랑은 일을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 정익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우리가 해당 매체가 한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걸 생중계하는 모습 등도 다 봤고, 한 장관과 한 장관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한 장관의 재산 상황 등등 국회 인사청문위원들만 엄격하게 그리고 제한되게 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출이 돼서 돌아다닌 것까지 우리 국민들이 다 봤는데, 네네.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한 걸 보면 그 유출 경로에 MBC가 있는 것으로 본 겁니까? MBC의 임모 기자가? 그렇죠. MBC가 핵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발부가 되지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됐을 때에는 주로 명예훼손, 표현과 관련된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케이스는 그야말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컨대 제 주민등록 초본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걸 떠나가지고 그게 굉장히
범죄로도 사용될 수 있고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이것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추측하건대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하고 부동산 계약서 이런 정보들이 예. 이런 문서들이 어디서 처음에 유출이 됐을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을 테니까 국회에 그 자료들이 제출이 됐을 거고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MBC 기자한테 넘어갔는데 뭐 거기까지 가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뿌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임모 기자를 통해서 이른바 열린공감 TV라는 매체로 이 한 장관의 개인 정보들이 흘러들어갔고 열린공감 TV가 한 장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를 매수했던 시민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고 이 열린공감 TV의 후신격인 더탐사라는 매체는 한 장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장관의 아내와 그 자녀가 있는 집에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몇몇 보도는 지금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김민석 의원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뭐 유출을 한 것 그 정보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처음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의원한테까지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이 들어갔을 정도면 도대체 뭐 몇십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그 정보가 나간 거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로도 그렇게 간단한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